아이고 독촉 전화다. 카드 연체, 돌려막기, 불어난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어디에서 전화라도 오면 화들짝 놀라게 되죠. 시달려본 사람만 안다는 빚독촉. 늘어만 가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죽으란 법은 없다죠.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통해 살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은 법률사무소 태안에서 빚독촉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드값이 한 달만 연체되어도 카드사에서 빚독촉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밀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돈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돌려막기를 해서 빚을 갚아보려 하지만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이자마저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두려운 마음에 빚독촉 전화를 무작정 피하면 채권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무턱대고 빚독촉 전화를 피하기보다 일단은 채권자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그렇게 마냥 기죽어 있을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당당히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 사건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더 이상 빚독촉 전화를 하지 않고 채권 추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먼저 공통점으로 채무자에게 면책을 통해 빚 탕감을 해준다는 것이고, 차이점으로는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금지명령 제도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통상 일주일 안으로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후로는 채권 추심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독촉 전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개인파산은 금지명령 제도가 없지만 통상 개인파산 신청 이후 한 달 안으로 파산 선고가 나오면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불법 사채, 대부업체의 경우 금지명령 또는 파산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이어간다는 사실인데요.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빚독촉 전화를 지속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심한 경우 채무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기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에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빚독촉 및 채권 추심 행위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를 준비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불법 사채 및 대부업에서 높은 이율로 빚을 진 경우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지명령 또는 파산 선고가 나오는 일주일, 한 달의 시간마저 단축하여 단번에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이제부터 제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라고 말해주세요. 채권자는 이제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독촉 전화나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고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에게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엄연히 채권추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무상 악덕 사채업자나 대부업자의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채무자들께서 이용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나쁜 사채업자들이 변호사 말을 잘 들을까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률을 위반할 시 높은 과태료 추징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과 더불어 앞으로 대부업체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자들 대부분이 순순히 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걱정 마세요. 도움을 받으면 살 방법이 있습니다. 빚독촉, 채권 추심 행위. 참지만 말고 가급적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